언제나 좋은 정보를 재미없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굳이 재미만 찾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필요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영상보다 이걸로 인사이트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TMI입니다. 바이크를 산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일본은 바이크 타기 참 좋은 나라인 게 거의 교통위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반을 많이 하는 게 자전거고요. 신호위반 차량도 거의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으니까 조금만 주의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협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최대 징역 15년형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운전 안 하더라도 저놈 들이받자 싶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위협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그래도 1년에 10건 안팎으로 나온다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은 딴 건 막 일본이랑 비교하면서 왜 이런 건 꼭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수도고속도로라고 도심을 달리는 고속도로에도 차들이 많아서 2, 3, 4층 전부 고속도로인 경우도 있고 엄청 복잡한데요. 가끔 차들이 500m 정도 줄 서 있는 경우도 중간에 끼어드는 차 한 대 볼까 말까 합니다. 실수로 줄을 못 서면 다음 톨게이트에서 나가는 게 보통이죠. 여기서 운전하다가 한국 가면 아마 엄청난 빵빵 소리와 위협 운전에 죽어날 것 같더라고요.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방어 운전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놀고 얼마나 일하시나요? 저의 경우는 처음부터 회사에 속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어딘가에 계속 소속은 해왔는데요. 하지만 투잡이 가능한 환경에서만 있었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했죠. 하나만 하면은 너무 시간이 남아 돌았기 때문인데 이점은 두세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참여하면 저의 경우는 동일 시간 내에 두세 가지 경험을 같이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회사를 다니면 8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나요? 언제 퇴근하나 하고 시계를 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고 죽도록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그 업무가 적성이 안 맞아서 효율이 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그냥 블랙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회초년생은 의외로 바쁠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 한 8시 되고 밥 먹고 대충 정리하면 9시 반. 그때부터 잠을 12시에 잔다 치면 2시간 반, 두세 시간 정도가 남는 시간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아낄 수 있는 시간의 평균은 한 6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걸 잘 활용만 하면 1년에 90일 정도를 아낄 수 있죠. 1년에 90일을 잠을 안 자고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토익 900점 취득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대충 계산을 하면 약 150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6시간씩 365일이면 2190시간입니다. 영어를 거의 못하는 사람이 토익을 900점까지 끌어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걸 이룰 수 있겠죠. 이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최소한 자기 전 두세 시간만 아껴도 1000시간이 넘는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게 1년에 1000시간이고 이걸 10년씩 하면 10,000시간이라는 굉장한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죠. 24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이러한 여유 시간의 활용밖에 없죠. 머리가 좋다거나 운이 좋다거나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키워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암기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메모장을 들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뭐든 적어놓지만 때때로 내가 적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먹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키장에 처음 갔었을 때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같이 가서 스키를 배우는 코스가 있었는데요. 한 50명이 왔는데 제일 늦게까지, 오후 늦게까지 강습을 받고 있던 사람은 저뿐이었더라고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라는 거였는데, 뭐 수학조차 암기 과목이었던 시기였고요. 그때 시험을 보러 갈 때 삼각함수 공식이랑 미분 공식, 그리고 행렬 계산 방법 정도만 기억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적분 같은 문제가 나오면 미분을 적분으로 도출해서 풀어야 하니까 언제나 시험지 뒷면을 대여섯 장씩 썼거든요. 물론 시간 내에 전 문제를 풀지도 못했죠. 이런 평범보다 떨어지는 운동신경과 많이 떨어지는 기억력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느낀 것이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외우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본 걸 또 보고 해서 남들에게 대여섯 배는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봤던 뇌과학 책에서도 그랬거든요. 뇌세포에 저장하는 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 힘이 약한 사람은 2개의 뇌세포에 같은 정보를 넣지만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한 번에 10개의 뇌세포에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수억 개의 뇌세포가 죽는데 우연히 그 저장한 2개의 뇌세포가 그때 죽어버리면 영영 기억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죠.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5배 노력해서 5배 정도 노력하면 기억력이 좋은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기억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배를 노력을 했습니다. 언제나 친구들을 만날 때 대형 서점 근처에서 약속을 하고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새 책을 봅니다. 그러면 뭐 교통체증 같은 게 있어도 대부분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물론 상대도 교통체증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와도 나에게는 시간 손실이 없으니 화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틈만 나면 서점에 가 있었습니다. 그냥 서점에 가서 놀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인간인 이상 최소한 뭐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도 근처에 책에 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책을 보면 되고요. 그냥 책을 한 권도 안 봐도 됩니다. 서점에 서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만 되어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일본에 오기 전까지는 고등학생 무렵부터 서울문고, 지금은 영풍문고인가요?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죠. 매일 가서 책을 보면은 나오는 주기도 대충 알고 더 이상 볼 책이 없어서 점점 취미 실용서적까지 눈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책이 느리게 나오는 느낌이었는데요.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서점은 압권 그 자체였습니다. 서점 자체의 사이즈는 한국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서서 책을 보고 다음날 가보면 배치가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며칠 후엔 점점 밀려서 사라져 있습니다. 내가 책을 보려면 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리지 않으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이 사는 건가 싶기도 할 정도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은 1970년대에 전 세계 서적을 일본어 번역 출간한 출판대국이라고 하네요. 시장을 봐도 1.6조엔 규모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한국 정보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거의 10분의 1 정도 사이즈네요. 이제 혹자는 제가 책을 읽는 속도가 느리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07년도쯤이었는데요. SFI라고 소니 파이낸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소니 계열 금융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인프라 운영 쪽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전체 3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사실 전 거기 파견 간 한국인 2명의 매니저로 들어갔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 2명이 그만둔 거예요. 인프라 운영은 반복 운영 작업이 많고 그다지 스킬업이 안 되는 분야다 보니까 배울 게 없다고 몇 달 만에 그만을 뒀는데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제가 운영 작업을 대신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해서 심심풀이 땅콩 같은 느낌으로 탱자탱자 놀면서 해주고 있었는데, 저의 성격상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놀면서도 HP 유닉스라던가 윈도우즈 4.0 1996년에 도입됐다고 로그에 남아 있었는데, 이런 걸 혼자 몰래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이것저것 보면 배울 것도 굉장히 많은데 왜 못 배운다고 그러지 싶더라고요. 이렇게 조용히 살던 어느 날 소니
이 SFI 소니 그룹에서 엘리오라는 한국의 삼성카드 같은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서비스가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소니 신용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뭐 엄청난 문제였었죠. 저야 뭐 원래 사람 관리용으로 들어왔으니까 상관이 없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전표 담당하는 여직원들이랑 농담 따먹기 하고 있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갑자기 본부장님이 일어나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전문가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문제도 찾질 못해 하면서 화를 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서 저도 조용히 서버룸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는데 갑자기 결제가 안 되는데 서버는 정상이고 문제를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야 심심하면 들락달락 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물리 구성을 보면서 데이터가 멈춘 위치 찾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특정 노드의 L3 다음 쪽에 데이터가 안 나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엔지니어한테 L3 체크했냐고 하니까 세팅도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 내가 봤을 때는 메모리랑 콤피그는 다를 수 있는데 이거 정상 콤피그 다시 한번 날릴 수 없냐라고 했더니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뭐 귀찮은 한국인은 꺼져라 라는 분위기로 무시를 당했었죠. 그래서 어느덧 40분은 되어 가는데 뭐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본부장한테 가서 여기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콤피그 리스토어하고 재기동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단 파견업체 사람이 와서 하면 안 들어주는데 다급했는지 바로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자기도 몇 번 체크했는데 문제 없다고 막 우겼었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라 그러고 다시 리스트하고 리부팅을 하라고 본부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부팅을 했고요. 그러니까 바로 결제 시스템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45분 만에 서비스 정상 작동이 확인되었네요. 일단락 되고 나서 본부장이 제게 넌 앞으로 장애 대책반이야 그러고 말을 남겼었는데 제가 못하겠다고 배를 째버렸죠. 그러니까 이 운영 외주를 총괄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 자기네들이 다 해결하고 정 안 될 때만 부를 테니까 이름만이라도 올려달라고 해서 그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이래 또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5억엔짜리 프로젝트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저 JP1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JP1 도입 회의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 JP1 담당자 3명이 뭐 소니만을 위한 전용 매뉴얼을 만들어서 발표회를 하는데 난 왜 불렀지 하면서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전용 매뉴얼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IT 관련 서적 레벨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걸 한 10분 정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JP1 관계자들이 모여서 설명회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질문이 있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죠. 그리고 시스템 구성도에 연결선이 안 맞는 부분들이랑 오탈자를 한 6개 정도 찾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본부장이 책을 탁 덮으면서 다시 해와 하면서 회의가 바로 끝났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넌 왜 일본인보다 빨리 읽냐? 라면서 저한테 뭐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뭐라 했는데 뭐 그 이후로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저를 막 부르곤 했죠. 책 읽는 속도가 전혀 느리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여기까지 돌아왔는데요. 아무튼 일본에서는 틈만 나면 책을 보러 가는데 정말 끝도 없이 밀려오는 신간들을 보면 겁이 나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소한 하나하나의 시간을 자기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지금은 잡을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목표일지언정 주어진 시간은 같기 때문에 10년, 20년 뒤에는 따라잡거나 추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은 바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부터 하나씩 개선을 해야 할까요?